안녕하세요, 세병원입니다. 키워드의 바이블 세 번째 편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들 쏙쏙쏙 핵심만 전달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내 걸로 흡수를 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총 8가지 항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검색량, 발행량, 포화도, 섹션. 이 왼쪽에 있는 4가지 항목들은 내가 키워드를 찾을 때 어떤 키워드가 나한테 좋지? 난 어떤 걸 써야 내 블로그에 조금 더 시간 대비 효율이 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할 때 이 4가지부터 기억하시면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데 물론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 이외에도 더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항상 체크해야 되는, 그리고 항상 공통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요소들만 적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은 키워드를 그럼 이런 기준대로 내가 찾아가면 된다라는 항목들이고, 오른쪽은 글을 실제로 작성할 때 그리고 상위 노출이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기 위한 기준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1번 검색량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 내가 알고자 하는 이 키워드가 사람들이 몇 번 검색을 했는가, 그걸 정확한 수치로 보여주는 기준이다. 여기까지 얼핏 들으면 그럼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쓰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죠. 검색량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반증이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잘을 쓰더라도 현재 내 블로그 연식이나 지수 이런 것들이 낮게 되면 상위 노출에 성공할 수 없다. 그럼 결국 묻혀버리는 포스팅이 될 것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검색량을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도구, 그리고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내가 알고 싶은 키워드를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청와대 관람 한번 검색해 볼까요? 쓰고 조회하기. 여기 판매 금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판매 금지 키워드가 뭐냐? 네이버에서 이걸 광고로 실으면 안 돼 라고 판매를 금지해 놓은 키워드예요. 그럼 이거 쓰면 안 되는 키워드예요? 그렇진 않아요. 광고주들한테 이걸 가지고 상업활동 하지 마 라고 그냥 정해놓은 것 뿐이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이거 쓴다고 블로그에 악영향이 가거나 하는 건 전혀 없다. 하지만 판매 금지 키워드도 불톡 플래너에서는 월간 검색량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PC, 모바일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불톡 이외에도 키워드 마스터, 블랙키위, 마피아넷 이런 사이트들에서 검색량만 확인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검색량은요,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 무슨 말이냐? 내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1000명이야. 그러면 월 검색량이 1000인 키워드가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키워드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물론 딱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고 이 언저리로 잡으면 된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발행량이었죠. 말 그대로 이 키워드를 그러면 한 달 동안 몇 번이 검색됐는지는 확인을 했는데 반대로 검색하는 건 사용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키워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한 크리에이터들은 몇 명이냐, 몇 건이냐, 즉 이 키워드로 발행된 문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체크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컨텐츠 발행량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 화면 자체에서도 알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트들 블랙키위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불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월간이랑 주간으로 구분을 해서 보여주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검색을 해보면 검색량은 13만에 달해요. 그런데 발행량은 99만 9천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나오네. 그러면 한 달에 이만큼 검색하는데 무려 발행량이 100만이더라. 이러면 검색하는 수요보다 발행하는 공급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면 이런 키워드는 과연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종합이라고 써 있죠.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이건 진짜 경쟁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빡센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월간으로 보셔야 돼요. 왜? 검색량도 월간이잖아. 그러면 발행량도 월간으로 같이 보는 게 정확하다. 월간 13만 건이 검색되는 키워드인데 월간 22,000의 발행량만 가지고 있다. 물론 22,000도 굉장히 높지만 원체 검색량이 높기 때문에 이건 비벼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였죠? 포화도였죠. 검색량 대비해서 발행량이 어떻게 되는가? 발행량 분의 검색량 곱하기 100. 즉 비율을 구하는 거죠. 22,686분의 129,300 곱하기 100을 해보니까 월간 17.55%의 포화도가 나오더라.
그럼 이건 단순합니다. 포화도가 100%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키워드가. 그러면 월간 발행량과 월간 검색량이 똑같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반대로 포화도가 0.1584 막 이런 식이야. 그럼 이건 좋은 키워드다 아니다? 굉장히 좋은 키워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희소성이 높은 키워드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키워드를 잘 찾는 사람, 내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만 쏙쏙 골라내는 사람은 뭘 잘하느냐? 희소성 있는 키워드를 아주 잘 찾습니다. 그게 결국 키워드 능력의 핵심이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네 번째 기준, 섹션입니다. 요즘에 좀 핫해진 키워드죠. 청와대 관람 신청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 트렌드 키워드에서 가져왔어요. 이 키워드로 이해하기 쉽게 섹션을 설명드려 볼게요. 검색을 해보면 제일 위에 뜨는 위치, 청와대의 웹사이트가 뜹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인기 주제, 이게 뭐냐? 스마트 블록이죠. 그러면서 바로 여행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함께 많이 찾는 키워드 나오고 청와대 관람 신청 인기 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지금 짚어본 이 네모 박스 있죠? 이거를 결국 블록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의 위치 1번에 있어, 3번에 있어, 5번에 있어 이런 위치를 섹션이라고 한다. 그럼 이걸 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느냐? 내가 청와대 관람 신청을 검색했을 때는 블로그가 뜨는 섹션이 있단 말이에요. 인기 글이 있을 수 있고 스마트 블록도 블로그에 해당이 되죠. 청와대 관람 신청으로 글을 쓸 거야. 이걸 자동 완성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예약이 있고 주차가 있네. 나 주차로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 해보면 1번 역시 웹사이트가 뜨죠. 2번도 웹사이트, 3번도 웹사이트. 즉 얘가 지금 전체 블록, 웹사이트 블록이 1번이에요. 2번에 뭐가 있느냐? 국내 여행 인기글, 블로그가 들어갈 수 있는 섹션이죠. 이게 바로 2번에 있다. 그러면 청와대 관람 신청 주차라는 키워드는 섹션으로 봤을 때 블로그에 유리한 키워드인가 아닌가? 유리한 키워드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주차를 지우고 아까 봤던 예약을 클릭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청와대 웹사이트가 1번 섹션에 뜨고요. 2번 함께 많이 찾는, 3번 또 웹사이트예요. 내려보면 웹사이트에서 끝납니다. 섹션이 더 이상 없어요. 이 키워드는 메인 페이지 1페이지에 우리가 쓰는 블로그 문서가 노출될 수 있는 섹션이 없다. 세병호님 이거 블로그 아니에요? 블로그 글인데 이게 웹 문서로 노출이 됐을 뿐이에요. 이걸 바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도 않고요. 사실상 1페이지에 블로그 섹션 없는 키워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검색하고서 블로그 글을 보는 루트는 1페이지가 다 뜨고 쭉 밑으로 내렸는데 뭐야 블로그 없네? 하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를 클릭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모든 웹사이트에서는요, 유튜브, 구글, 네이버 할 거 없이 다 똑같아. 클릭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는 순간 조회수는 훅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상위 노출이 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청와대 관람 신청이라는 같은 키워드에서 파생된 자동 완성어임에도 이렇게 다른 섹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내가 지수가 얼마 안 되고 방문자 수도 얼마 안 돼.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청와대 관람 신청 예약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청와대 관람 신청 주차 꿀팁 정리, 먼저 주차를 메인으로 잡아서 쓰는 게 더 유리하다. 나 예약도 같이 넣고 싶은데요? 청와대 관람 신청 주차 및 예약 꿀팁 이렇게 하면 되지. 예약을 뒤에다 넣는 거야. 주차보다 예약이 검색량이 더 높고 포화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섹션 위치로 봤을 때 예약으로 노출이 되어 봐야 실제 조회수는 급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5번째 지수라고 제가 적었던 화면 기억나실 거예요. 지수는 무슨 말이냐? 자, 이제부터는 내가 키워드를 찾는 과정이라기보단 상위 노출과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이해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좋아, 섹션까지 받고 포화도 받고 다 기준대로 봤어. 야, 이 키워드 괜찮네 해서 쓰면 무조건 상위 노출 됩니까? 아니죠. 잠깐 설명드렸듯 아무리 잘 써도 내가 상위 노출이 되지 않고 결국 저 밑에 있다면 그 글 그냥 묻혀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쓰기 전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네이버는 홈피드 이외에는 키워드로 글을 쓴 것들은 다 검색 노출이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있어. 섹션도 다 순서와 같은 맥락인 것처럼 국내외 인기글 이 안에서도 내가 상위에 노출이 되어야 조회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럼 상위에 노출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나 꼽는다면 상대평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글자 수를 몇 개 지켰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가 잘 지켰어. 키워드를 몇 번 넣었고 그러니까 너는 1위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노출되어 있는 포스팅들의 뭘 봐야 된다? 지수를 봐야 된다. 블로그 지수에 관한 내용은 여기 영상 꼼꼼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걸로 글을 쓰기 전에 1, 2, 3위, 5위에 노출되어 있는 포스팅들의 블로그를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수를 다 확인을 합니다. 지수를 알 수가 있나요? 물론 유출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불톡을 개발하고 하기 전까지는 저는 들어가서 다 확인을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노가다다. 근데 또 안 볼 수는 없잖아. 상대평가니까. 반면 불톡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화면이에요. 그리고 1, 2, 3, 4, 5위에 지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수를 딱 보니까 어때? 준체가 하나 5위에 껴있네?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죠. 현재 내가 준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러분, 발행일입니다. 지수와 함께 묶어서 보셔야 되는 게 발행일이에요. 최적들이 아주 도배를 하고 있네 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적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발행일자가 꽤 만약에 오래 지났어. 몇 달 됐어. 그러면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키워드처럼 며칠 안 됐다 그러면 쉽지 않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쓸 때 글자 수, 키워드, 이미지 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이것도 하나하나씩 보시는 게 좋고, 지수와 달리 글자 수, 키워드 수, 이미지 수 얘네 세 개는 각 블로그에 내가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겠죠. 다만 시간이 꽤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치를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뭘로 삼는다? 가이드로 삼고 글을 쓰면 상당히 유리해진다. 모든 키워드를 작성하실 때는 상대평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수 확인이 정말 중요하다. 지수와 묶어서 발행일 같이 보시는 거. 자, 두 번째 기준, 자키워드라고 제가 적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 관람 신청 키워드의 인기 주제, 이걸 제가 자키워드라고 불러요. 내가 검색한 애초의 키워드, 모 키워드, 그 모 키워드의 인기 주제들을 자키워드, 줄여서 모자 키워드다. 스마트 블록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기 주제 키워드, 스마트 블록 키워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고 간결하죠. 이 자 키워드를 제가 왜 강조를 하느냐, 내가 이 키워드로 글을 쓸 거야. 요즘 요게 트렌드래. 얘는 확실한 특징이 있죠.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이 그냥 검색할 수도 있고, 갔다 온 사람이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알고 싶은 소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팅 안에서 모든 키워드를 다 넣고 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인기 주제를 주목을 꼭 하셔라. 스마트 블록을. 여기 떠 있는 취소, 신청 방법, 현장, 그리고 주차 여기 있죠. 그리고 당일이라는 키워드도 있어요. 이렇게 청와대 관람 신청 인기 주제에서 사람들의 니즈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놓치지 마시고 글 쓸 때 꼭 반영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진짜 많이 간과하시는 섹션도 있습니다. 함께 많이 찾는. 요게 과거에 연관 검색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관람 신청 예약, 당일, 시간, 주차, 예약 방법, 소요 시간, 현장 신청, 관람 기간, 65세라는 새로운 단어도 등장을 했죠. 비용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간과할 수 있는 단어들을 여기서 쉽게 캐치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제목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내가 본문 안에다 넣어서 65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딱 실어줘봐. 그러면 검색하는 사람들의 타겟이 굉장히 뾰족해지죠. 내가 65세 언저리에 있는 실제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그 어르신을 대동하고 가고 싶은 자녀다. 그런 사람들이 검색할 때 이 포스팅은 굉장히 니즈가 충족된 좋은 내용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FAQ가 달라붙어 있는 키워드들도 굉장히 많다. 이것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 FAQ가 뭐야? 질의응답이잖아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FAQ 더보기 누르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온다. 이 안에서 포스팅 거리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꽉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이다. 네이버 안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면이죠. 이거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사람들의 니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꿀팁. 다음 기준은 파워링크 단가예요. 파워링크란 앞서 제가 판매 금지 키워드. 자, 청와대 관람은 판매할 수 없는 키워드야 라는 내용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로 검색을 하면 아까 우리 뭐 나왔어? 청와대 사이트 나오고 그런 지식적인 내용들만 나왔었잖아요. 어떤 광고가 하나도 안 달라붙어 있는 키워드였어. 그게 판매 자체를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네이버에서. 자, 그런데 방금 검색해온 거 한번 볼까요? 이미스 에코백? 그러면 이미스 에코백의 검색 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광고가 달라붙어요. 그게 파워링크란 말이죠. 사업주들이 네이버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를 실는 거예요.
그런데 키워드 검색할 때 이게 왜 중요한가? 내가 이미스 에코백으로 검색 노출에 성공을 해서 누가 내 블로그를 보잖아. 그러면 블로그 안에 뭐가 뜨죠? 애드포스트가 뜨죠. 그 키워드의 애드포스트 단가에 따라서 내 애드포스트 수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리해보면 파워링크 단가가 애초에 높은 키워드를 잘 쓰면 애드포스트 수익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면 파워링크 단가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했잖아. 그러면 오른쪽 이미스 에코백 여기서 추가를 눌러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에 선택한 키워드 여기 들어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쪽이 가격이에요. 이 키워드는 70원부터 시작은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220원 구간에서 거의 평균을 이루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직접 입력을 해서 이 키워드의 입찰가, 그러니까 파워링크 단가를 유추해 볼 수는 있거든요. 500원은 의미가 없는 숫자야, 이 키워드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떠 있는 파워링크들은 대부분 다 500원 이상으로 걸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불톡에서 볼 수가 있는데, 불톡에서 이렇게 파워링크 단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다. 최저는 170이야. 근데 최고 입찰가는 1,400원이더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50원 정도?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뜨는 파워링크들에서 이 정도 단가는 네이버에 지불을 해야 상위에 뜰 수 있다는 얘기고, 누르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죠. 1위는 모바일에서 1390원이고요. 3위는 뭐 220원. 1위하고 2위, 3위 뭐 이렇게 편차가 좀 크죠. 이렇게 파워링크 단가를 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 근데 사실 불톡 쓰지 않아도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내가 좀 일일이 검색하는 수고를 거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파워링크가 높은, 단가가 높은 키워드를 쏙쏙 골랐을 수는 있겠죠. 자, 다음 기준. 많은 분들이 키워드 자체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정말 잘 나가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키워드는 가급적이면 뾰족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미스 브랜드 에코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키워드를 뾰족하게 쓰는 사람은 이미스 에코백을 메인 키워드로 내세워서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거예요. 명품 에코백. 물론 전략적으로 명품 에코백만 넣어서 쓰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키워드 자체에 대한 이해력을 좀 키운 다음에 글을 쓰는 게 아주 유리하다. 앞서 말씀드린 FAQ도 그렇고 함께 많이 찾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키워드 그 단어 자체에 대한 뾰족함을 올리기 위한, 즉 이해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키워드를 단순 나열하지 마세요. 본문에다가 그냥 나열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키워드 서두에 한 번, 도입부에 한 번, 중간에 한 2번, 끝날 때 한 2번, 5번 넣으면 상위 노출이 되더라.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이고요. 키워드를 이해력을 근간으로 글을 쓰면 자연스럽게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키워드를 인식하지 마세요. 글 쓸 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뾰족한 키워드를 잡는 거부터 출발을 해서 FAQ, 뭐 함께 많이 찾는 여러 가지 인기 주제들까지 흡수를 해서, 즉 키워드 자체, 단어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검색하는가, 이걸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글을 쓰면 뭐가 된다? 상위 노출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깔끔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키워드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 이외에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